안녕하십니까. 일상의 과학을 더하다 팩트앤썰입니다. 자,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 가져왔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팩트앤썰의 그 썰 부분 있죠. 예, 썰 부분에 충실하게 오늘은 좀 재밌는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증류수랑 해양 심층수 그리고 맛을 느끼는 이유, 방법, 물의 종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증류수로 음식을 해먹으면 맛있을까? 자, 요런 그 상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학교 다닐 때 뭐 화학실 같은 데 가면 증류수 한 병씩 꼭 있잖아요. 근데 요거 무슨 맛일까? 진짜 물 맛일까? 여기다가 뭐 발포 비타민이나 뭐 아이스티, 커피 이런 거 타먹으면 맛있지 않을까?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을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맛없습니다. 별 맛 없어요. 진짜 맛이 없다는 게 이제 맛없다 요게 아니라 그냥 맛이 안 납니다. 그 이유가요, 증류수는 순수한 물이죠. H2O 단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뭐 내부에 녹아있는 이온이라든지 분자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 제가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허락 다 받은 다음에 아이스티, 뭐 믹스 커피 이런 거 녹여가지고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진짜 별맛 없고요. 밍밍합니다. 진짜 내가 알던 아이스티랑 커피가 맞는지 놀랄 정도로 맛이 되게 연하고 약해요. 밍밍해요. 자, 근데 왜 그러냐? 물맛의 요인. 자, 기본적으로 물은 물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사실 뭐 생수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민감하신 분들은 그 차이 다 맞추시잖아요. 당연히 H2O 물이 달라가지고 맞추시는 건 아닐 거고, 들어가 있는 미네랄, 무기질 이런 거 때문에 물맛을 구별하시겠죠. 자, 요거는 이제 유명한 우리 삼다수, 제주 삼다수 국민 생수죠. 요거의 무기물질 함량을 한번 좀 봐봤는데, 칼슘 요만큼 들어가 있다고 1리터당 2.2에서 3.6mg 들어가 있다 하고요. 칼륨 요만큼 들어가 있고, 나트륨, 마그네슘, 불소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요게 밍밍한 거, 믹스커피 밍밍한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물으신다면, 짠맛, 신맛, 단맛, 쓴맛, 감칠맛, 우리가 이 5가지 맛을 느끼는 이유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혀에는 맛봉우리들이 좀 있죠. 요거를 미레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맛을 내는 분자들, 기본적으로 설탕 같은 경우에는 뭐 수크로스, 사카린, 뭐 이당류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쓴맛 같은 경우에는 뭐 페놀 성분, 커피 같은 경우에는 페놀 성분이죠 보통. 그리고 감칠맛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분자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리고 짠맛은 당연히 너무나도 유명한 NaCl, 염화나트륨이죠.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신맛, 요거는 얼마나 산성이 강하냐, 산도, H 플러스 이온,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분자는요, 그 중에서 분자는 혼자 있으면 미각 수용체에 잘 달라붙지 않습니다. 분자 같은 경우에 단맛, 쓴맛, 감칠맛이 이제 얘들은 물속의 미네랄, 무기질과 반응해서 미각 수용체에 달라붙습니다. 여기서 반응한다는 얘기는 뭐 화학적으로 변한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녹을 때 얘네들이랑 일단 좀 붙어가지고 본딩을 형성하면 그때 우리 혀에 좀 더 잘 달라붙게. 그래서 실제로 증류수에다가 소금물 이런 거 타서 먹으면 짠맛 나요. 잘 납니다. 그리고 식초, 신맛 이런 건 잘 나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물이 이런 이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녹이기 때문입니다. 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이야기가 다르죠. 그래서 니만 내 맛이 안 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경도란 무엇인가? 우리 흔히 좀 물 같은 거 마실 때 경도가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정의부터 말씀드리자면 WHO는 물 1리터당 들어가 있는 칼슘 양이온과 마그네슘 양이온의 합이 120mg 이상인 물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두습니다. 자, 그 이상이면 경수 아니면 연수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요. 삼다수의 경우에는 3.2에서 6.8이죠. 경도가. 칼슘 2.2 플러스 1.0 하면 3.2가 나오고요. 3.6 플러스 2.8 하면 6.8이 나오죠. 요걸 합친 게 경도고, 우리는 120mg 이하죠. 굉장히 낮죠. 그래서 연수다라고 합니다. 자,
수돗물을 포함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물은 다 연수예요. 요거 제가 이 타이밍에서 또 국뽕에 차올라서 단군 할아버지께 인사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단군 할아버지. 왜냐하면 요렇게 물이 좋은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해요. 정말 우리나라 뭐 일본, 중국 그 정도가 유일합니다. 중국도 뭐 석회질 뭐 그런 데 많은 데 가면 또 물이 또 안 좋고요. 우리나라 뭐 일본 정도인데, 가장 심한 게 이제 프랑스, 독일, 북유럽 국가 요런 데랑 미국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이 굉장히 석회질이에요. 아까 전에 병도에서 칼슘 양이온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석회석이 분자 그 식이 CaCO3입니다. 그러니까 칼슘 양이온에 내가 이산화탄소를 후 하고 불어주면 순식간에 석회 성분이 검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도가 매우 높습니다. 얘들은 기본이 300 이상이에요. 300. 여기선 120 이상이면 경수라 그랬는데 30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WHO 기준치의 거의 2배 이상, 2.5배를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뭐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이 100배 이상이고요. 그래서 매우 텁텁하고 꺼끌거리는 맛이 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에비앙 생수예요. 네. 대부분의 나라에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도가 300 이하로 유지되게 그렇게 안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비앙 생수 같은 경우도 보면 경도가 대부분 딱 300이에요. 300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의 특징이 뭐냐면 수돗물 음용 불가합니다. 뭐 먹을 수야 있겠죠. 뭐 요게 뭐 몸에 나쁘다는 과학적인 뭐 근거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석회석이다 보니까 뭐 당연히 요로결석 그런 거의 발병 확률이 좀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 말고도 맛이 너무 없습니다. 굉장히 텁텁하고요. 먹고 나면 끝맛이 되게 이상하고 까끌거려요.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숨 쉬고 내쉴 때 이산화탄소 같은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입에 머금고 나서 이제 후후하고 숨 몇 번 쉬면 석회석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맛이 없고요. 설거지 이후에 물로 헹구는 게 안 돼요. 요거 되게 충격적이죠. 쟤들은 서양 친구들은 설거지 한 다음에 물로 안 헹구고 이렇게 헝겊으로 닦습니다. 이런 사진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품이 잘 안 나요. 왜 안 나냐? 거품이란 게 결국 계면활성제잖아요. 계면활성. 물속에 이렇게 거품 분자들이 세제 분자들이 녹아 들어가지고 한쪽은 기름이랑 딱 짝짝꿍하고 한쪽은 물이랑 짝짝꿍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거품을 형성하는 건데, 물이랑 기름이랑 짝짝꿍 해야 되는데 이온이랑 짝짝꿍을 해요. 얘네가 물도 좋아하지만 이온 더 좋아하거든요, 세제가. 그래서 마그네슘 이온, 칼륨 양이온 이런 친구들이랑 우선적으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걔들이랑 다 결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쟤 물이랑도 좀 놀아볼까 이러면서 거품이 막 뽀글뽀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품이 잘 안 나요. 설거지 할 때 요런 그림이 나오는 게 만화에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걔네들은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거품이 잘 안 나서 세제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세제 탄 물에다가 한꺼번에 받아두고요. 그리고 한 가지 큰 불편함이 씻기의 불편함인데, 머리 감거나 세수하거나 손 닦거나 샤워할 때 거품이 안 납니다. 진짜 안 나요. 그래서 저 서양인들이 솔직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서 에비앙 생수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처음 먹어보셨을 때 되게 텁텁하다, 목 넘기는 게 좀 불편하다, 불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에비앙 생수도 대부분 나라들의 표준 구격 경도가 거의 300에 가깝습니다. 300 한 2, 3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안 닦고 우리가 하는 대로 물로 헹궈가지고 올려두면 어떻게 되냐, 요렇게 하얗게 석회 성분 뭐 이런 것들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상 비싼 생수 에비앙 뭐 이런 거가 비싼 이유가 석회 성분을 필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예. 그리고 요거의 석회 필터라는 게 한 번 쓰면 한 번 두면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우리나라처럼 뭐 6개월마다 한 번씩 정수기 필터 교체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얘네들은 요거를 자주자주 갈아주지 않으면 금방 정수기 막히고 물 안 나오고 텁텁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되게 자주 갈아줘야 돼요. 예, 비싼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생수라든지 수돗물이라든지 이런 게 좀 비쌀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뭐 단점만 있냐? 아니에요. 장점도 있습니다. 거의 유일한 장점인데요. 파이프가 석회석 때문에 좁아지거나 막히는 현상도 발생하죠. 요건 단점인데요. 영국 수도관,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영국이 이걸 노리고 설치한 건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노리진 않았겠죠.
대부분 영국의 수도관은 빅토리아 시대에 갈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나비 만능 물질이라고 알았던 시대예요. 애들 뭐 쪽쪽빠는 뭐 젖꼭지, 장난감 요런 거에도 다 납이 들어갔고요. 뭐 납이 들어간 뭐 드레스, 납 벽지, 뭐 납 의자, 납 식탁, 별의 별건, 심지어 납컵까지 이상한 거에 뭐 납 시계, 납 체인 다 납이 들어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 당시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의 뭐 뼈나 뭐 조직 같은 걸 검출해가지고 보면 납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근데 요 수도관이 빅토리아 시대에 깔았던 납 수도관이 아직까지도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수도관에 중금속이 있는데 이게 맞냐? 사람들 다 아픈 거 아니냐? 라고 물으실 수 있겠는데 파이프가 석회석에 의해서 이렇게 코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전해져요. 예. 요거 자료조사하다가 너무 재밌는 사실인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근데 뭐 요게 유일한 장점이고요. 나머지는 다 단점입니다. 샤워기 헤드, 수도꼭지 다 좁은 관에 쌓이기 시작하면 요런데 헤드 다 막히고요. 녹슬고요. 부식되고요. 실제로 뭐 바다가 일반 뭐 증류수 이런 생수보다도 소금물 뭐 이런 거에 좀 더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얘도 기본적으로 녹아있는 양이온, 이온 물질이 많기 때문에 부식도 빠르고요. 좁은 관에 이렇게 쌓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처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골치 아픈 상황이 그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복받은 나라구나. 이렇게 물 잘 나온 나라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서울의 수도물 아리수 저는 정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물맛 그리고 뭐 증류수랑 우리나라가 왜 축복받은 나라인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고요. 네. 다음번에 설거지 하시거나 샤워하실 때 거품 잘 나는 거 보시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팩텐썰이었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썰과 과학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